어, 안녕들 하신가?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귀찮으심이, 아우, 막 며칠 때 귀찮아가지고 영상 녹화를 안 하다가, 요새 부정선거 이슈가 시끄럽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의문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의문론적으로 간단하게 이 방향성과 앞으로 유의해야 될 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2026년 지금 온통 뜨겁죠. 뭐 윤석열이 옳았다 뭐 하니 그죠 뭐 그죠 그 선관위 너무나 이상한 막 무능 뭐 투표용지 부족 뭐 이상한 뭐 사전투표 결과 막 이것저것 막 수치가 똑같은 뭐 그런 결과 뭐 해가지고 뭐 계속 지금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이전에 그 부정선거 양상하고 다르게 이번 부정선거는 그거라고. 일부러 띄었다. 그거지. 일부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뭐 이거 내용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때는 언론이 다 쌩 갔어. 부정선거 누가 막 이렇게 이거 막 증거 모아가지고 막 해도 쌩을 깠어. 그래갖고 막 대법원까지 갔는데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이 막 무관심 속에서 뭐야 징역 가고 오히려 막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단 말이야. 막 언론에서부터 막 방송국에서부터 막 스포트라이트를 띄우고 너무나 이렇게 대놓고 무능한 실태를 계속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입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계속 막 이런 게 터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니 호구로 보이나 싶을 정도로 들고 일어나야지 어? 어? 야 이렇게나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들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근데 당신들 안 들고 일어날 거야? 들고 일어나는 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일단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룹은 나는 블로그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헌법위에 있는 기관이거든. 우리나라 선거를 감독하는 기관이 헌법위에 있는데 좀 그게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유일하게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헌법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 다음에 뭐, 당신들이 제대로 개표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얘네가 그거잖아. 최상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밀폐되고 통제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그거지. 그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걸수록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소풍으로 견학도 갈 수 있고 어떤 시민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참관할 수 있고 이렇게 열린 공간이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막 꽁꽁 숨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 장이 만약에 매수를 되거나 어떤 특정 정파 성향을 가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치판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무소불위 힘을 가진단 말이지. 근데 이거 보면 아니야 다를까 그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컬러가 그 루시퍼 컬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죠. 루시퍼 라이징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단편 영화가 유튜브에 있으면 1960 몇 년대인가 70 몇 년대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루시퍼 컬러 갖고 무지개가 뜨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자. 뭐 동성애나 성소수자 깃발도 루시퍼 컬러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캐릭터도 루시퍼 컬러. 결국은 얘네들은 그런 말이야. 얘네들이 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어떤 NW의 그 사탄적 어젠다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버림패로 잠깐 나타났다 잠깐 사라지는 그런 쓰임패로 결국은 쓰인단 말이야. 그죠? 이 상징부터가 좋지가 못해요.
해가지고 계속 이제 터트리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계속 응? 언론에서부터 계속 터트리는 거야.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받잖아. 뭐, 1년 예산이 뭐 1조 3천원인가? 엄청나게 막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얘네들은 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막, 맨날 하는 일이, 뭐, 선진 개표 방식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서 맨날 임직원들이 다 몰디브 출장 가고, 특히나 하는 일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거가 있기 직전에 대대적인 이제 선거가 있기 직전에 임직원들이 다 연차 휴가내고 해가지고 정작 바쁠 때는 빠지려 하고 신의 직장이란 말이야. 신의 직장 완전히 땡보 직장 해가지고 반만 축내는 그런 기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헌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 좀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제 이거 사전 투표 결과인데 뭐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 똑같아. 이런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얼마나 되냔 말이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것도 뭐 그렇고 뭐 이게 치열했던 그 동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거 컴퓨터 숫자로 입력한 것처럼 이게 지금 사전 투표면 아마 전자 투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선관위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지. 50곳에서 91곳으로 투표용지 부족이 한 곳이 아니라 얘네가 뭐 예산을 이 선거 관리한다고 1조 3천억이나 땡기는데 말이 되냐 이거죠. 응? 그러면서 국민들이 결국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계속 막 무슨 투표한 보관 임무 없는데요. 핵심 증거 배기하는 선관위가 한 말. 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럴까 싶은데 계속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야. 뭐야? 이래도 안 들고 일어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국민들, 당신들이 호구가 아니면 이래도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 지금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재선거 이렇게 외치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모여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뭔가 나라의 흐름을 내가 역사적 현장에 참여해서 바꾸고 개혁하고 나도 힘이 있다 이런 역할을 서는 게 좋아하거든. 이런 자리를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거야. 끓는 흐름, 끓어오르는 흐름, 그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흐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판 콜로세움의 장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 콜로세움의 장을 만드는 거에는 그만큼 무언가를 또 얻어가려는 계산이 있어요. 지금 외국 보면은 그렇지만 어떤 그 무슨 노동당 쪽에 그 의원이 그 사람이 총선에 올랐는데 8,464표 중 0표를 얻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했던 거지.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를 찍고 자기 가족들도 자신을 찍고 해가지고 또 아는 사람들 몇 명도 막 자기 찍었다고 연락 오고 최소한 10표는 나올 텐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근데 영국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전자개표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하는 방식은 또 수개표래요. 수개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정투표 이슈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수개표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전자개표로 가자. 이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이제 자극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반합 어젠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반합. 부정개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외치고 그래서 이루려는 다음 의제 어젠다가 뭔가를 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정확히 총선이 2026년 6월 3일이었나? 정확히 그 1년 전, 그죠? 만으로 1년 전에 6월 4일날 의미심장한 어떤 인스타 댓글이 나왔죠. 그 화이트 레빗 1408이라고 이게 148 뭐 알리스토 크롤리 뭐 그런 숫자하고 연동되는 의미심장한 인스타 대전인데
두고 봐 두고 봐 면죄부 줄게 개헌다고 마감 시간을 잘 지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두고 봐 하고 이런 막 의혹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멈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테니까 대신 너는 개헌을 줘야 된다. 마감 시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재명의 몰락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지금 이거 AI한테 물어본 건데 뭐 이재명 의문사 8명 해가지고 이재명 주변에 과거에 막 이렇게 뭐 의혹 제기하고 혹은 뭐 관련 담당자들 뭐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 시기적절하게 막 이게 죽잖아. 이게 뭐 암살이나 어떤 뭐 살인 청부의 의뢰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주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영적 계약이나 초상적인 계약일 수도 있어요. 모른다 그거지.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게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재명이 뭐야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결국은 딥스테이트는 영적 세력하고 정세와 권사 그런 영적 세력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잘 위해서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봐야 된다. 그죠? 이 정반합의 흐름에서 얘네가 주장하라는 건 결국은 개헌이에요. 일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옳죠. 그죠? 선관위는 계속 무능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거리에 집회로 나와가지고 이 선관위에 대한 개혁, 새로운 선거 방식, 혹은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투명한 그런 선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뽑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이 선관위가 지금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혁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는 떡고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전자개표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이재명의 스탠스는 이 사람이 야당일 때는 예전에 박근혜 총선됐을 때 그때는 이게 뭔가 막 되게 이상하다. 지금 막 이거 부정개표다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해가지고 원천 차단하고 수개표로 해야 된다고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지? 야당일 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어쨌거나 지금 총선 그죠? 그 지방선거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단 말이야. 거의 뭐 얼추 이 정도면 완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봤자 어차피 나를 지지하는 그 민주당 세력이 다 이번에 이겼는데 이 정도면 뭐 이긴 건데 그걸 뭐 파토내고 재선거 하고 싶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되 부정선거물로는 반세하적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행정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의에 있어서는 그것을 공정하고 항상 올바르고 그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자꾸 뛰어난 그 지성을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와리가리 한단 말이지. 와리가리.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의 스탠스 보면은 쿠팡이나 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주한미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국하고는 좀 무대뽀 칼처럼 이렇게 아쉬우면 나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하는데 카카오나 그쪽 개인정보 중국계 기업 막 이렇게 유출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유화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중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친중적.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을 이렇게 퍼주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미세한 어떤 정책 결정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얄짤없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서 중국이 잘못했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그래도 좋게 자꾸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친중 그러고
그런 이야기는 있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개헌은 하는 건 맞아. 개헌은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전자투표를 자꾸 도입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거지. 그죠? 전자개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예전부터 부정개표, 부정투표 방식에 대한 수출국가였어. 그게 선관위 어떤 시스템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부정 못 찾는 나라, 키르기스라는 나라가 선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헌에 국민투표를 했어. 2016년도에. 그러니까 전자개표 방식으로 한국의 전자개표 방식을 도입을 했단 말이지. 이전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가 이게 2016년 일인데 이때 기사를 보면 그 키르기스탄이 아무튼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그 부정개표에 대해서 여기 그거 없나? 키르기스탄이 이때 내용이 아니었나? 아무튼 자, 이때 기사가 이거였잖아. 2016년도에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전자개표 방식을 한국에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뭐야? 그게 됐단 말이죠. 그 3년인가 4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4.15 부정선거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수출했나. 오히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그 선거가 총선이 무효로 선언됐다 그거지. 오히려 더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었다 그거지. 그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또 중앙선관위 콩고도 그게 됐고, 이 한국에서 부정선거 수출국가라는 오명이 생길 만큼 전자개표 시스템을 결국은 조작해왔고,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대한민국만 시키는 전자투표기 수출, 즉각 중단해야 된다. 한국산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한국 전자투표기 콩고 유혈 사태, 선관위 장악, 전자개표비와 선관위 장악이고,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헌을 민주들이 이제 하는데 전자개표로 가자 하면은 나가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본인도 과거에는 그죠?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죠? 모든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 수개표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개헌을 하는 건 맞는데 앞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어떤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어떤 국회의원이 전자개표하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발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언론이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잘 유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전자개표를 하면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블로그 폭파됐지만은 그렇죠. 카카오 측에 의해서 제 블로그가 됐어요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카카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티스토리가 원래 자유도가 굉장히 있는 블로그고 검열도 거의 없는 블로그였는데 카카오가 인수하고 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검열이나 이렇게 글 못 쓰게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폭파됐는데 제가 그냥 백업을 해놓은 블로그 내용이에요. 그 나르코스 멕시코를 보면 부정선거 전자개표를 통해서 나오죠. 이게 이미 1988년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전자개표로 부정개표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투표 결과 상관없이 이런 거 하고 54% 득표율로 이길 거요 예상돼요. 실제 투표 결과 상관없이 얘네들은 그냥 그거란 이야기지. 전자개표가 왜 더 부정선거가 되냐면 결국은 전자개표는 시스템이 하니까 컴퓨터가 하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냐. 한치의 오차도 없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수능을 보거나 우리가 답안지 시점을 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렇게 권력 관계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수험이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컴퓨터가 올바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이 뭐 어떤 학생을 뭐 이렇게 뭐 부정을 해야 될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국가적인 어떤 정권을 가지냐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는 얼마든지 독재자가 혹은 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법을 조작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개표 방식은 컴퓨터는 정확하게 처리하지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어떤 중앙 서버에 어떤 프로그래머 한 명이 관리자가 있을 거만 말이야. 그 관리자 한 명이 매수되면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진짜 결과와 가짜 결과 미리 이제 세팅한 가짜 결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거에 의도한 대로 이기면 진짜 결과를 보여주겠지. 그래야지 이제 부정의 어떤 의혹을 덜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당이 이길 바랬는데 야당이 투표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가짜 결과, 그죠? 그래갖고 다른 비밀번호를 딱 누르는 순간 가짜 결과가 나오고 뭐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진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프로그래머 한 명이 조작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래머가 대통령을 만들고 혹은 뭐 어떤 국회의원을 떨어뜨리고 어떤 국회의원을 낙방시키는 신이 자리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 더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관위보다 오히려 더 부패한 권력을 만들 수 있고 온 나라가 아까 영국도 자꾸 이렇게 부정개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영국에서도 막 0표 나온 거 말이 되냐. 응?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딥스테이트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정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선시켜가지고 더 빠르게 뉴 월드 오더의 어젠다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저는 그 2020년도에도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뭐 이재명도 제기했을 당시니까 야당인 입장에서 이 사람도 뭐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야? 이재명도 2017년 막 이 당시에 야당일 때는 자기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했던 입장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유리하고 이긴 입장이 됐다고 해갖고 뭘 부정선거 뭐 굳이 뭐 그걸 뒤엎을 필요가 있나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를 하면 반사회적 형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야삽한 형태란 말이야. 그 이재명스럽지가 않은 형태야. 난 그래도 이재명이 그래도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야삽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갖고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결국은 지금 2026년 6월에 돼서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트럼프 전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당시 됐을 때 그때 유튜브에 막 그게 있었어. 막 그 민주당 그 미국 민주당층에서 막 선거종이 막 내다버리고 막 트럭에 싣고 그런 거 막 CCTV에 다 잡히고 그랬는데 그걸 올린 유튜브 영상들이 다 폭파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지금 영상 자료가 많이 있었을 텐데 부정선거가 많았죠. 커티스 투표 조작 시스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전자개표로 가면 끝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방식 뭐 혹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으로 가든 양자 컴퓨터 기술로 가든 그걸 통제하는 관리자 사람이 대가리가 한 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대가리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비밀번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2015년도에 찰리 세상만사 블로그 시절에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 그죠? 2015년도 2015년 그죠? 7월달 이미 거의 뭐 음모론 초입 본격적인 음모론 하기도 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했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도 투표 조작에 대한 증거는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언론이 잠잠했는데 지금은 모종의 어젠다 개헌을 지금 하기 위해서 두꺼봐 개헌다우 이 개헌이란 딥스테이트가 이루고자 하는 다음 의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도록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동을 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개돼지고 호구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는 2015년도에 이미 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개헌은 하되 수개표로 100% 수개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개표로 가야 된다. 또 이런 막 내용이 올 거란 말이야. 전자개표로 가려고 하면 언론에서 뭐 1년 동안 뭐 선거용지 뭐 60억, 100억 절약할 수 있어. 막 이런 기사부터 띄울 거란 말이야. 전자개표로 가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중앙선관위가 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배정받고도 몰디브로 펑펑 출장을 가면서 선거는 개판으로 만드는 국가예요. 그 60억, 100억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뭐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 지역마다 뭐 여당 측 당원 3명, 야당 측 당원 3명,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랜덤으로 뽑은 그 주민들 3명 해가지고 9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동에서. 그러면 뭐 한 개 동마다 한 뭐 많으면 뭐 9,000표, 많으면 뭐 2만 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해가지고 그 동네마다 다 9명이 협의하에서 그죠? 정확하게 이제 수개표를 통해 가지고 개표를 뭐 하루 걸려가지고 하루 정도 걸리겠죠. 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다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감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뭐 그게 엑셀 방식이든 뭐든 되겠지만 뭐 어디 뭐 서울 뭐 강동구 무슨 천호동, 천호 1동, 천호 2동, 천호 3동 해가지고 쫙 우리나라 그 수천 개 동네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엑셀 형식을 모으고 그 엑셀마다 다 이제 투표 결과가 어떤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엑셀 결과가 다른 경우 그때 이제 투표에 참여했던 그 당원들이 이거 다르다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결과를 바꾸면 그러면 그렇게 다 공개된 현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감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술적으로 더해보고 맞해보고 정확하게 결과가 맞는지 하기 때문에 부정 투표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할 수 없는 그런 현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국가의 근간을 결정하는 게 정권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투표란 말이야. 투표. 그래갖고 이 투표만큼은 효율성이나 어떤 그런 걸 우선하지 말고 가장 정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예산이 들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선관위가 하는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일단 뭐 투표 결과가 일어나면 몰라 뭐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투표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당 야당 모여가지고 개표를 하나? 아닐 거란 말이야. 뭐 어디 뭐 봉고차가 와가지고 혹은 트럭에 와가지고 그 개표함을 차로 실어간 다음에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개표를 하면서 결과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투표를 한 그 시민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한 표 한 표 까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숨어가지고 트럭을 통해 가지고 투표 박스를 다 국민들 뭐 입장 불가한 데서 뭐 자기들끼리 뭐 공정한 선거 투표를 개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 뭐 폐쇄적인 공간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쑥쑥 해가지고 투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방식은 맞지가 않는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지금 뭐 부정개표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부정개표 논란은 의도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목적은 개헌인데 개헌을 하면서 첫 번째 뭐 선관위를 없애자 뜯어고치자 하겠죠. 그건 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의제 전자개표를 해야 됩니다.로 자꾸 이 전자개표를 확대하려고 하면 그거는 틀리다 그 말이지. 그 순간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그 개표 그죠? 선거 관리를 하는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헌법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을 얼마든지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지 입맛에 맞는 당을 국회의원들을 주력 여당으로 만들 수 있고 신의 권력을 가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해갖고 이 자꾸 이제 향후 개헌은 하되 전자개표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고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민중들이 재선거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지상천국이나 유토피아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 하다못해 동네 선거를 하도 뭐 리 선거를 하더라도 그죠? 총구석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민들부터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지를 않잖아. 그죠? 자기 지역에 맞게 이권을 가장 챙겨줄 사람들을 뽑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농촌이면 농촌대로 이게 농어촌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혹은 이 개발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주체를 뽑을 생각을 하고 또 어디 뭐 서울 강남 뭐 어디 고급 아파트 뭐 그런 단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우리 사는 지역에서 그 부동산 입장에서 부동산을 가장 완화시켜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뽑지.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챙겨줄 사람을 뽑는 그거지.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잖아. 국민들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윗대가리에 앉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걸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문과 권세를 자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똑같단 말이야. 당장에 지상천국에 오진 않아요. 뭐 이 재선거를 외친다고 한들. 근데 단지 그렇다. 그 뉴 월드 오더의 어젠다가 치미는 거에 대해서 연장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죠? 뭐 1년 이내에 올 거 이런 걸 좀 제대로 잡고 어떤 국민적 결의를 막음으로써 앞으로 1년 뒤에 올 일을 뭐 3년이나 4년 뒤에 오게 할 수 있고 어차피 선악과의 세상은 결국은 어떤 짐승의 어젠다, 점점 타락의 어젠다가 계속 진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세상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속도를 약간이나마 늦출 수 있다. 뭐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선풍기를 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름이 됐어. 이상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